제8장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활동이며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됩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장치, 방법에 의해서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가치 창출 과정으로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혁신은 기존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을 진보하고 새로운 제품 범주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제품 개발은 시장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념화이거나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소비자 욕구와 필요의 변화, 제품 수명주 기상의 성숙기 제품, 쇠퇴기 제품, 경쟁자의 활동, 제품상의 문제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우선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탐색 과정, 그동안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시장 기회 확인, 고객 욕구 확인, 문제 확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아이디어를 탐색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게 되겠죠.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창의성, 창의적 사고, 트리즈 원리, 특허나 실용신앙권 등 지식재산권의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컨셉을 창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컨셉 창출 과정에서는 속성 편입, 컨셉 서술, 컨셉 보드, 컨셉 평가, 그런 후에 컨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셉이 창출되면 컨셉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죠. 제품 개발의 과정에서는 품질 기능 전개, 제품 사양, 제품 구조, 제품 설계, 프로토타입, 테스트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품 개발이 되면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SDP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출시 전략, 출시 전술, 시장 추적, 브랜드 활성화, 시장에 출시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시장 추적이 되겠고, 제품이 제품 수명주 이상에서 성숙기 단계로 가게 되어 쇠퇴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만일에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브랜드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신제품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중형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유컨대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서 출발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려면 낮은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정석대로 개발하면 결국은 제품이 시장에서 곽감을 받게 되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탐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정신적 이해, 인식이나 활동의 결과로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구상이 되죠. 기회는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상황과 잠재적 미래에 존재하는 확인된 사업이나 기술의 공백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개선된 상태로 변환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현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제품 아이디어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품 아이디어는 다른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창출이 됩니다.
즉 제품화하여 시장에 도입하면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상업성이 없다면 제품은 개발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은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언어, 상징, 디자인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컨셉은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인 편익이 되겠죠. 그 심리적인 편익을 언어, 상징,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기회의 진화는 시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기회를 발견하여 제품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제품 컨셉을 창출해서 신제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회라고 하면은 사건 변화, 문제 상황, 공백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고 그 기회에서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요소를 발견했다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해결책이 제품화됐을 때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제품 아이디어는 해결책과 수익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속성과 편익을 구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품 컨셉이 됩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 개발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도둑이 벽을 타고 올라와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은 문제이지만 시장 기회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호의적인 환경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할 때 기회는 오게 됩니다. 따라서 방범과 퇴치 장치를 생각했다면 이것은 바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를 발전해서 도둑이 접근한 것을 감지하여 퇴치할 장치가 바로 제품 아이디어가 됩니다. 접근할 때 소리로 퇴치하고 녹화하여 증거로 남기는 굉음과 녹화 기능 CCTV가 제품 컨셉이 되겠고 이를 제품으로 개발하면 도둑급 CCTV 신제품이 됩니다. 제품 개발은 창의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무엇인가? 창의성은 무에서 또는 기존의 자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사물을 새롭게 탄생시키거나 새로운 사물에 이르게 하는 개인이 지적 특성인 동시에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 인성,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은 의식적 사고나 노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고가 노력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창의성은 모든 사고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과 공상에서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컨셉의 창출이나 기존 아이디어 간의 새로운 현상을 포함하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창조적 사고는 신제품을 창조하거나 문제 해결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창의성을 일상생활 전반에서 넓게 나타나며 매사를 보다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성향이라고 주장을 하였죠. 즉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정교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정교성을 포함하는 창의적 사고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창의적 사고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성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입니다. 즉 다량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유창성이라고 하고 융통성은
유창성의 연장으로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량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창성은 아이디어 양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수렴적 사고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교성은 아이디어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하여 개선하는 그러한 성향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렴적 사고기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지 못하죠. 그것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 평가. 평가받는다는 것에는 스트레스가 따르죠. 여러분도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중간고사가 바로 스트레스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평가시험에 준비하고 응시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이 발휘가 돼서 좋은 성적, 좋은 실력이 쌓여질 거라고 봅니다. 과다한 보상이 너무 심할 경우 내적 동기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적절한 보상이야말로 창의성을 장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권의 제한,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면 창의성이 발생이 저지가 됩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말, 부정, 조소, 비난, 무시, 경멸, 핀잔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성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성을 해치는 사람들은 평가나 과다한 보상, 경쟁, 선택권의 제한, 창의성을 저해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어, 조소, 비난, 무시, 경멸, 핀잔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품 개발에서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범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부터 지식과 경험의 요소를 결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구조와 패턴을 미리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성 기법은 향상원리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절차가 됩니다. 해결체계의 직관적 개발을 위한 연상과 전환, 새로운 접근법의 체계와 분석적 생성을 위한 추상화와 결합이 해당이 되겠죠. 수직적 사고는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선택적 사고이며 논리적인 규칙에 맞추어 따져보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즉 시비를 가리는 사고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수평적 사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발한 해결책을 찾는 사고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의적 사고는 생산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사물이나 아이디어의 관계를 재형성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미지의 새로운 결론이나 새로운 발명을 끌어내는 사고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동시에 요구가 되죠. 확산적 사고기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즉 다량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이 확산적 사고기법이 되겠고, 이와 달리 수렴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창출하는 사고기법으로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소량의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수렴적 사고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창의적 사고과정은 확산적 사고기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다량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다음에 수렴적 사고기법을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별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산적 사고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다량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인데, 사고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시네틱스, 마인드맵, 연구 기법 등이 있고, 수렴적 사고는 아이디어의 분석과 정교화, 선택을 통해서 소수의 최적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고 기법으로는 PPC법, 쌍비교 분석법, 역브레인스토밍이 있겠습니다. 다량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확산적 사고 기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400여 년 전 인도의 힌두교 교리를 가르칠 때 사용된 교수 방법을 토대로 오스본이 창안한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어느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놓는 집단 토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창조적 사고 기법이 아니라 집단적 사고 기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할 때 비판이나 판단 없이 질을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비판이나 판단이 되겠는데,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권위, 책임이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꺼내는 것으로 언어의 논리적 구조의 틀에서 제약되는 잔해보다는 오히려 이미지, 유추, 비유 또는 패턴 형식의 인식을 담당하는 우뇌를 활동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은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비판금지, 다다익선,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규칙을 지지, 자유분방, 양산, 경험과 개선으로 4S라고도 하죠.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판금지, 산출 아이디어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평가나 판단을 금지합니다. 어떤 것이든 말하며 부적절한 제안이라도 평가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판금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자유스러운 의견들이 개진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다익선, 아이디어의 수준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의 질보다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으면 그 중에서 양질의 아이디어도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분방, 과거의 지식, 경험, 전통 등에 관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판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많이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합과 개선, 제한된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하거나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경쟁사나 자사의 제품을 결합하거나 개선한 제품들이 되겠죠. 진행 절차로서는 집단의 크기가 5명에서 12명 정도가 좋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에서도 집단의 크기는 5명에서 12명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집단의 구성 측면에서 구성원의 성별, 연령이나 수준 등을 균등하게 구성해서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사회자는 많은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핵심 단어로 사회자는 기록을 해야 되겠고,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진행 시간이나 아이디어 수를 미리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한 후 하나씩 평가 과정을 거쳐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참여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말로 하지 않고 글로다 쓰는 브레인 라이팅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말로써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나 브레인 라이팅은 말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